2022년 건성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기출풀이 하겠습니다. 1번 상수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상수항은 그 x에 0을 대입하면 상수항이 나오죠.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도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복소수 사칙연산 5 더하기 7 1 마이너스 4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i를 붙여주면 되고, 그래서 12 마이너스 3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이게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p2를 대입했을 때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없다, 0이란 뜻이죠. 1 대입합시다. 1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k가 0이다. 그럼 여기가 k, 얘가 플러스 5가 0이다. 그럼 k는 마이너스 5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마이너스 3하고 b에서 만난다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고, 얘네들이 인수분해 됐을 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전개하게 되면, 전개해보면 x제곱 두 분의 합을 이 부분을 계산하면 되죠. 3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3b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으로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b랑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6, b의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의 값이 2. 자, b의 값이 2면 여기다 2를 대입해서 x제곱 플러스 x가 돼요. 그럼 요 a 값, 1이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더해서 1이 되겠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건성고 5번 풀어볼게요. 건성고 5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a라 하겠다. 그럼 a는 5가 되겠고, 두근의 곱은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4번이 되겠습니다. 8. 6번 볼게요. 6번은 2x 세제곱을 목과 나머지를 해보라.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또 더해봐라. 조립제법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조립제법 쓰는 게 편하겠죠. 조립제법 해봅시다. 2 마이너스 7 x 계수 없고 0 6. 그럼 3으로 이렇게 나눠요. 3으로 나누고, 요거 내려오면 2, 이를 곱하면은 6, 더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 더하면은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러면 몫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이 몫과 나머지를 지금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해라 했죠. 더해라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보면 되겠죠. 더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여기 살펴보면 2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1, c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7번. 2차 함수 그래프와 만나지 않도록,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합치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죠.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k라고 같이 놓고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판별식 쓰면 이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허근이 된다. b 다시 제곱하면은 2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1이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0보다 작다. 그럼 4 플러스 3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k는 이제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작다. 그래서 정답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판별식 같은 거 쓰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4일 때 중근을 갖죠? 그럼 그래프가 떠야 된다는 거는 중근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k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럼 더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게 4일 때가 중근이니까 중근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야지 그래프가 뜨죠. 이렇게 해서 7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8번 볼게요. 8번. 연립방정식 풀면 되니까 x랑 y가 같다고 돼 있으니까 x가 y가 같은 거 찾으면 다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풀면 돼요. 풀 때는 x는 y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y를 대입한다든지 y자리에 x를 대입한다든지 하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6y 제곱은 2라고 돼 있는데 y자리에 x를 대입합시다. 그래서 여기 x 6x제곱은 2. 그리고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제곱 은 2. 계산해주면은 이제는 2x제곱이 2가 되고 x제곱이 1이 됩니다. 그래서 x값이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x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 x가 1일 때 y도 뭐 똑같이 1이죠. 똑같이 1이고 y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은 최대값이 18일 때 상수 A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래프 개형을 잠깐만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축이 x는 3이죠. 축이 x는 3. 축이 x는 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4니까 마이너스 2가 더 멀리 있겠고 4는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4니까 이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범위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이 18이라는 거는 최대값이 여기죠. 여기 이쪽이 18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18이 나왔다는 거고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 부분이죠. 근데 최대값이 18이라는 걸 통해서 A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18이다. 그럼 그 X에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8이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F 마이너스 2는 이제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더하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2 플러스 A는 자 18이 된다. 자, 이 부분을 계산하면 A 플러스 16이 18이다. 그럼 A는 2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10번은) x축에 접한다. k값에 관계없이. 자,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으로 묶은 후에 이쪽 부분이 0, 이쪽 부분이 0으로 풀면 되죠.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오면 x축에 접한다는 키워드가 나오면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판별식.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요게 이제 b-에 해당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부분을 다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얘가 이제 0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전개를 하면서 해볼게요. 이쪽을. 그럼 여기 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워질 거 지워지고 이제는 여기서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럼 k가 있는 부분이 여기죠. 이 부분. 여기도 k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 여기에 이제는 마이너스 4a가 여기 들어가고 조금 플러스 4가 들어가고요. k가 없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남는 건 a제곱비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가 1이니까 이제 b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이 되겠죠. 그래서 10번 풀이 마칠게요. 자, 11번 볼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허수 Z에 대해서 이게 실수일 때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Z라고 놓으면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그 제파라고 하면 A 마이너스 BI라고 놓죠. 그래서 얘가 실수가 된다는 거는 이 A 플러스 BI 그다음 마이너스 제파 자리에다가 A 마이너스 BI 넣고 1 해서 얘를 전개한 후에 얘네들을
i가 있는 부분과 i가 없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요. 그럼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쪽 부분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했을 때 얘를 열심히 계산해서 이쪽 부분이 0이다 하면 그 A 뭐 이런 문제가 지금 풀릴 겁니다. Z의 정보가 주어서 이걸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이런 문제들이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거보다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는 실수라는 키워드가 있다. 어떤 게 있는데 허수 Z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실수가 된다는 거는 어떤 복소수가 실수가 되는 거는 어떤 복소수 Z과 Z바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2 플러스 0i랑 2 마이너스 0i는 같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실수라는 키워드가 되면 Z이랑 Z바가 같다. 그러니 이 전체 이 부분이 실수잖아요. 이 부분을 뭐 이렇게 W로 치환한다고 하면 이 W와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복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봅니다. 실수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좌변 이 부분과 여기에 발을 붙인 얘가 같다. 자, 이거랑 즉 얘가 실수면 이런 복소수랑 이 복소수에 발을 붙인 거랑 같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걸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2 Z 마이너스 Z바분의 1은 여기서 복소수가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오면 되니까 2 Z바 마이너스 여기 또 파고 들어와서 Z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넘겨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Z바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 그대로 쓸게요. 자, 통분해서 계산하면 여기는 Z 마이너스 Z바 이렇게 되죠. Z이 허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같지는 않으니까 약분 가능하죠. 이렇게. 그럼 남는 거는 이쪽 계산해 볼게요. 2는 Z Z바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Z하고 Z바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Z Z바는 스위치 자리 바꿔줘서 2분의 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함수의 최소값이 1이 되도록 모든 자연수의 A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제 개형을 그리면 그 0에서부터 A까지인데 그래프 개형이 이제는 축은 무조건 5로 고정되어 있고요. 자, 그럼 그래프가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어요. 일단 가능성을 생각해 볼게요. 축은 고정이죠. 5라고 돼 있고. 근데 꼭지점 좌표는 A-6이고요. 0에서 A를 지금 커팅할 때 0에서 A가 이제 이쪽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그려지죠. 0에서 A가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0하고 A가 여기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0이 이건 없죠. 그래서 이건 가능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최소값이 1이 된다는 거는 너가 최소값이죠. 여기는 A. 여기서는 A를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A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A-5의 제곱 플러스 A-6이 1이다. 이렇게 풀면 이 A 제곱 마이너스 10A인데 이거까지 해주면 9A 플러스 25에서 6을 빼고 또 1을 빼고 이렇게 됐죠. 이쪽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18이 되고 모든 자연수 A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A가 인수분해 6, 3, 18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A가 자연수 인수분해 해봐야 돼요. 자연수가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A가 6하고 A가 3이 나오는데 일단 6은 여기 A가 6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여기 6이라고 하면 그리고 A는 기본적으로 이 범위 첫 번째 범위를 잡아놓을 거예요. A가 5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서 풀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A가 3만 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는 해볼게요. 자, A가 이제 5보다 클 때 그걸 같을 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최소값은 얘잖아. 얘 5를 대입했을 때 즉 여기 A-6이란 말이에요. 즉 A-6이 최소값 1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A-6이 1이니까 A는 7이 되거든요. 자, A가 7이면 이걸 만족하죠. A가 7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7이면 A가 7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답은 이제는 아까 구한 A는 3과 지금 구한 A는 7을 더해서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풀이 맞출게요. 13번 내 실근이라고 했죠.
내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실근을 직접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4자를 이제 조리제법으로 하는 거에 좋겠죠. 1, 5,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조리제법 할 때는 6의 약수 1로 해볼게요. 1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0. 이번에 마이너스 1로 해볼게요. 자,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여기는 뭐 손으로 해도 되는데 직접 마이너스 2도 되죠 이건. 자,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도 있고 x 마이너스 1도 있고 x 플러스 2도 있고 이쪽 x 마지막 건 그대로 쓰면 되죠.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이제 가장 작은 근은 당연히 x가 마이너스 3일 때 가장 작죠. 가장 큰 근은 1이고 여기 그래서 정답은 가장 작은 것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인수분해만 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저쪽 나왔어요. 그래서 fx는 0의 두 실근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유로 볼록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3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겠네요. 1에서 3에서 최대값 나도 몰라요. 이렇게 모르니까 b라고 놓을게요. 이제 fx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대입할 때 1을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갖고서 계산해 봅시다. x에 1을 대입합시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b를 한 게 얘가 1이 나온다. 1 대입하면 얘가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b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b의 값은 5가 되겠죠. b의 값은. 됐죠? 그럼 뭘 구하냐? 자, 두 실근의 곱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지금 x-3의 제곱 플러스 b의 값이 5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거 실근을 구하려면 는 0으로 풀어야지 방정식 근이 구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해지는 거니까 이거 풀면 x-3의 제곱은 5가 되고 x-3은 뿔마 루트 5가 되고 x는 3 뿔마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도 돼요. 두 근의 곱은 이거를 이제 3 플러스 루트 5랑 3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자, 이거 두 근의 곱이죠. 9 빼기 5에서 4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논스톱으로 해도 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빼기 5 여기 4가 되고요. 자, 일단 두 근의 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4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14번 풀이 마칠게요. 자, 15번 볼게요. 15번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로 세로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자, 여기는 x, 여기가 y, 여기가 x 플러스 y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 건널비 공식은 보통 기본적으로 시험 많이 풀 때 우리가 ABC로 나올 때 E, AB, BC, CA가 이제 건널비 공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건널비 공식을 사용하려면 그 88이라는 거 식은 이렇게 되면 되죠. 얘랑 곱한 거. 그래서 2xy 이렇게 곱한 거. 그다음 또 이렇게 곱한 거. x제곱 플러스 xy. 했죠? 그다음 또 이렇게 곱한 거. 자, xy 플러스 y제곱. 이 부분이 88이라는 뜻이죠. 약분하고 44로 바꿔줄게요. 자, 이 부분. 정리하면 여기를 정리해보면 x제곱 y제곱이 있고요. 3xy가 있고요. 는 44라는 게 나오는 거죠. 요 식을 하나 이제 조건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다른 것도 볼게요. 자,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야 되는데 대각선은 여기 겨냥돼서 이렇게 대각선을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는 루트 씌워서 루트에서 변을 다 제곱하죠. 이렇게 제곱한 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식을 또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을 거고 플러스 2xy는 7xy가 되죠. 이렇게 이걸 정리하면 자, 2x제곱 y제곱은 요거 넘겨서 5xy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식 또 하나 나옵니다. 요 식. 자, 요 두 개를 갖고서 연립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은 뭐죠? 구하는 거는 x 플러스 y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지금 계산해 봅시다.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는 요거를 이제 나눠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가 이제 2분의 5xy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2분의 5xy를 대입해서 계산합시다. 자, 그럼 두 개를 2분의 5랑 3이랑 더하면 2분의 11xy가 되고, 그 부분이 44라고 풀 수 있고요. 약분하고 약분하면 4, 양변에 2 곱하면 8. 자, xy가 8인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xy에다 8을 대입할게요. 자, xy가 8인 거 알아냈고요. xy 8. 여기다 이제는 8을 대입하면 2, 4, 8, 4, 5, 20.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0인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x 플러스 y를 한 번에 못 구하니까 x 플러스 y 제곱을 하는 걸로 하면, 그대로 식을 쓰면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y가 나오잖아요. x 플러스 y 전체 제곱이. 자, 그럼 x 플러스 y가 여기선 x제곱 y제곱 20이라고 나와 있고, xy가 8이니까 16이 되겠고, 얘가 36이니까 어떤 거의 제곱이 36. 그럼 x 플러스 y는 6이죠.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분히 풀면 쉽게 풀려요. 자, 16번 볼게요. 최고점의 개수가 1인 3차 방식의 조건이 나와 있고, 그래서 Q를 하래.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최고차항이 1인 3차 방식인데 상수항이 0이라는 거니까 fx가 x 세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 정도만 있는 거예요. 상수항 0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이제 x-2로 나눈 거 보면 이 녀석을 나눠봅시다. 자,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녀석을 이제 여기 목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겠죠. 여기 부분을 이제 처리해야 되고, 마지막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래요. fx 이 녀석이죠. 그대로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를요, 요번에는 x로 나눈대요. x로 나누면 얘는 그냥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없습니다. 깔끔하게 x로.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 자, 이거 당연히 없겠죠. 이 부분을 자, 뭐라고 합니다? qx라고 한 거예요. 그럼 qx가 얘죠. 얘. qx가 얘니까 우리는 요 녀석에 4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미지수 ab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요 녀석.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은 이 ab, 여기도 ab가 있죠. 이걸 통해서 ab를 구하자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몫은 이제 적어 놓을게요. qx는 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우리 ab 구한 다음에 마지막 대입하면 끝나요. 자, 지우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를 이제 처리해야 돼요.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먼저 x에 2 대입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x에 2 대입할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나 쉽겠죠. x에 2를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쪽 부분에 정보가 없어요. 이쪽 부분에 정보가 없으니까 이 정보를 어느 정도 미루어 예측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미루어 예측하는 방법은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A 있죠. 두 번째 이 부분이 A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쪽 부분도 전개했을 때 여기를 하면 x 세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x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x제곱의 자리와 관련된 건 없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x제곱의 개수가 똑같이 a가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당연히 x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쪽 부분이 전개를 했을 때 a가 나와야 되니까 4가 지워지고 여기가 a가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개됐을 때. 요렇게 돼서 지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수들이 전개됐을 때 여기 마이너스 4랑 이렇게 전개돼서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올 거고, 그쵸? 이렇게. 그 다음 이 x 제곱과 얘랑 전개해서 했을 때는 a 플러스 4 x 제곱이 나올 거고, 그럼 이걸 계산하면 더해져서 지워지고 ax 제곱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갈 거는 당연히 a 플러스 4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알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4랑 이쪽이랑 계산해서 더해지면 a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됐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x2를 대입해보고 2 대입하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는 자, 2 대입하면 없어지고 2 대입하면 여기 0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을 일단 하나 뽑아내고요. 두 번째, 요 식을 통해서 요번엔 x에 0을 대입해 봅시다. x에 0을 대입하고 싶지 않습니까? x에 0. x에 0을 대입하면 0, x에 0을 대입하면 4, x에 0을 대입하면 a 플러스 4,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를 넘겨주고 나눠주고 그럼 a 값이 이제는 나오죠. a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3인 것과 이 부분을 풀면 되죠.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b의 값은 2가 나와요. b의 값이 2가 나오죠. b의 값이 2가 나오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마지막 이 qx의 값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a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합시다. a에 마이너스 3. 자, b에 2를 대입하고요. 자, 이제 원하는 답 q4. q4 x에 4를 넣어서 4다 16, 4, 3, 12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 됐고요.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복소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소수 이거를 만족하는 5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수다. 규칙을 좀 찾아야 되죠. 이 복소수는 오메가 복소수죠. 유명한 거 213 복소수 유명한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세 바퀴 돌리면 뭐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213 복소수가 알면 되는데 는 양변 2 곱해서 더해줘요. 이렇게 양변 제곱할게요. 마이너스 3 4z 플러스 4z 플러스 4는 0. 자,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 이거 오메가로 유명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양변에 z 마이너스 1을 같이 곱해줘요. 이쪽은 곱하 또 0이죠. 이거 요 녀석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는 얻어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자, 인수분해 되면 z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기 때문에 일단 z의 세제곱은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 되죠. 이런 걸 갖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자, 아는 학생은 이거 보고 바로 아는 학생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바로 해도 됩니다. 유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자, 그러면 일단 요걸 계산하는데 일단 n에 1을 대입해보고 이게 주기가 3주기이기 때문에 몇 번 해보면 돼요. 몇 번 해봐서 반복되는 게 나올 겁니다. n이 1일 때부터 대입하면서 이제 들어갈게요. n에 1을 대입하면 n에 1을 대입해보면 z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더하기 z 4제곱 더하기 z 5제곱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z 세제곱은 이렇게 3개씩 원래 3개씩 끊어서 이제 이렇게 0이 될 겁니다. 그럼 z 4제곱은 다시 이제 z1이랑 똑같고요. z 5제곱은 z 제곱이랑 같죠. 그럼 z 더하기 z 제곱은 여기죠. z 더하기 z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n은 1일 때 성립합니다. 동그라미 돼요. n은 1일 때. n이 2일 때 해볼게요. n이 2일 때. 그럼 z 제곱, z 4제곱, z 6제곱, z 8제곱, z 10제곱이에요. 그럼 여기가 z제곱, z 4제곱은 고칩시다. z로 고칠게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떨어지니까 1로 떨어지죠. 3으로 나눴을 때 얘는 z 6제곱은 1이죠. z 8제곱 z 제곱으로 바꾸고요. z 10제곱은 z로 바꾸죠. 이 부분은 3개 모여서 0이고요. z 플러스 z 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이죠. n이 2일 때도 마이너스 1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지금 되는 거는 1, 2 돼요. 3일 때 해볼게요. 3일 때 n이 3일 때는 z 세제곱 z 6제곱 z 9제곱 z 12제곱 z 15제곱. 자, 얘는 1이죠. 얘도 1이죠. 얘도 1이죠. 얘도 1이죠. 얘도 1이죠. 얘 뭐야? 5네. n이 3일 때는 얘가 이제 3의 배수가 돼서 1, 1, 1, 1, 1 무조건 5가 나오죠. 제 3일 때는 안 됩니다. n이 3일 때는 안 돼요. n이 4일 때. 만약 n이 4일 때 되면 n이 5일 때도 되고 n이 6일 때 안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의 배수가 안 되는 형태가 되는 문제겠죠. 4를 대입해 볼게요. z4
Z에 8, Z에 4, 3, 12, Z에 3 대입해서 12, 여기 9 잘못 썼네. Z에 4 대입, Z에 4 대입하는 거죠. 4, 4, 3, 12 맞네요. 4, 4, 16, Z에 20. 자, Z 4제곱은 Z, Z 8제곱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제곱, 얘는 나눠 떨어지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 자, 그럼 첫 번째 한 거랑 똑같죠. 얘가 0이고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반복되는 거 똑같이.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나가서 50개 중에서 되는 것들은 1, 2, 4,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에서 그냥 3의 배수를 빼는 게 낫겠네요. 전체에서 3의 배수를 빼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전체 50개에서 3의 배수가 이제는 만족을 안 하니까 3의 배수를 빼면 돼요. 그래서 3, 1은 3, 3, 2, 6, 3, 3, 9, 3, 1은 3, 48까지 되거든요. 48까지. 16개를 빼는 거가 낫겠죠.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개수, 만족하는 건 34. 이렇게 해서 17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18번은 그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맞는 거를 찾아라. F0이 0이라는 정보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정보인데 이거 기억하세요. fx가 항상 f2보다 크다라는 거는 애가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는 거예요. 그 x는 2가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fx는 항상 이 부분이 f2잖아요. f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fx가. 그렇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fx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f0이 0이래요.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이쪽이 0입니다. x가 0인 부분. 여기서 이렇게 x축이 들어가면 돼요. 왜?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그럼 이 부분이 y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럼 얘가 0이면 2고 여긴 4겠죠. 저절로. 축과 대칭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4, 2, 0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자, F4가 0이라는 게 당연히 맞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F4가 0. 그래서 2라고 5라고 돼 있죠. 2라고 5니까 여기 1이 여기쯤 있겠죠. 5는 좀 여기 더 떨어져 있겠죠. 1에서 5,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이. 자, 1에서 5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F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니은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F-1K이다. 그럼 이 함수식은 최고차항계수는 양수겠고, 그렇죠? 방정식 근이 이렇게 생겼으니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식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f-1을 대입했을 때 이게 fx예요. fx 식은 a x제곱 마이너스 4ax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이 k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직접.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4a가 이제 k라고 돼 있고 있기 때문에 k 자리에 5a를 대입하면 됩니다. k 자리에 5a. 자, 그럼 요거 풀어볼게요. fx는 얘잖아요. ax 제곱 마이너스 4ax고 여기에 2kx를 대입할 건데 이 k 자리에 5a를 대입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가 5 곱하기 2에서 10ax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겠죠. 10ax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14a의 x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두 실근의 합인데 이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하면 두 실근의 합이 a분의 14a니까 그냥 14가 나오는 거니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19번 볼게요. 1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거 조심하세요.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이걸 만족한대요.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인수분해 되면 알파 빼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보통 이 정도로 인수분해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0이 되는 건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이라고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쪽은 요게 이제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는 것과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는 걸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는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그 서로 가능한 k 값의 합을 구하래요. 2차 방정식. 자, 그럼 x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1은 0일 때 여기서는 그 두 분의 합이 이 부분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두 분의 합이 이 부분이 그 0이 되는 건데, 그죠? 알파 플러스 여기가 지금 얘가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0이 돼야 되는 것 같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분이니까 두 분의 합이 0이니 여기 두 분의 합도 0이 돼야 돼.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가 0이 돼야 돼. 여기가 이 부분이. 그래서 k가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네요. k가 2분의 1인 거 알아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했어요. 알파랑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일 때는 k 값이 이게 두 분의 합이 0이라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k가 2분의 1이다. 그래서 k 값 하나 알아냈습니다. k 값 2분의 1인 거 하나 알아냈고요. 그럼 이쪽 부분에서 또 해결해야 되겠죠. 알파 제곱이 베타 제곱을 더한 게 0이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한 게 0이다. 이 부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해결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이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이제 공식 좀 이용해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요거 이용하고 이 부분을 0이라고 처리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 다시 써보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요. 알파 베타는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 k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에다가 k제곱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는 0이라고 풀면 되고요. 전개해 볼게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2는 0. 자, 그럼 계산하면 2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자, 우리가 k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상수 k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k의 합은 굳이 인수분해 안 되고 근해 공식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k의 합은 그냥 2가 돼요. 그럼 아까 k 값 2분의 1과 여기 두 번째 나온 k 값의 합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k의 합이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 돼요. 2 더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5가 나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20번은 5 이상의 자연수에서 이렇게 나온 식이 있는데 얘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눠 떨어진다. 이 식이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요거 보면 그 오메가 생각나죠? 오메가. 그래서 pnx에다가 이게 오메가, 이게 이제 이 방정식 근이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오메가. 이걸 잘 모르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x에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를 대입하면 0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오메가로 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에 양변에 x 마이너스 1 같이 곱해줘서 x 세제곱이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 근이 오메가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걸로 많이 풀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런 형태로 되는 거니까 자, 이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x에 이제는 오메가를 대입합니다. 좌변 우변에. 자, 이거 대입하면 돼요. 자, 여기다 이제 오메가를 대입하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1 플러스 오메가 대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1 플러스 오메가의 n-1 뭐 이렇게 되고 또 여기 또 a 플러스 오메가의 n 마이너스 16이 0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한 게 16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는 0, 이게 0이니까 는 16. 는 16이 되는 거니까 이 n의 값을 지금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 식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기다 살짝 오메가 세제곱 1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자, 그럼 이게 16이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돼서 이제 16 나오는 형태가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그거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1 플러스 오메가는 이걸 넘겨버리면 자, 1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다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대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여기서 요거죠.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되죠.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그냥 1 더하기 1에서 2예요. 요렇게 해서 세 개를 했을 때 요 부분이 오메가 세제곱이 되죠. 요 두 개를 하면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2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세 덩어리가 나왔을 때 얘가 2가 나와요. 2가 2로 처리됩니다. 2 부분이 2죠. 이만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 개가 모였을 때 2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얘가 1 플러스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1 플러스 오메가 5제곱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인데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로 바꾸고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니까 이거는 1이고 2 곱하기 앞에 거랑 계산이 똑같으니까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쪽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쪽은 마이너스 오메가 똑같은 거니까 3개씩 끊었을 때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 3개씩 세 덩어리 이 세 덩어리 여기 세 덩어리 세 덩어리 세 덩어리 그럼 이게 하나당 2죠. 2 하나당 2가 나와요. 2 이렇게 하면 2가 4번 곱해져서 16이 나오죠. 그럼 이게 세 덩어리 세 덩어리 세 덩어리 세 덩어리니까 여기 마지막 n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당연히 얘가 12가 되겠죠. 12 그리고 오타난 것 같아요. 이거 a가 아니고 1입니다. 오타예요. 이거 오타로 고칠게요. 그래서 이제는 12가 나오겠네요. n은 12 정답. 12개가 있어야지 얘가 16이 된다. 그래서 권성구 풀이를 마치겠습니다.